애터미 사업도 권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요,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세일즈 코치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손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좋은 세일즈란 뭐라고 했어요? 좋은 사람이 권하는 좋아 보이는 제품. 그래서 여러분들을 고객에게 좋은 사람으로 느끼게끔 하기 위한 세일즈 스킬을 배웠었습니다. Unexpected Amazement라고 예상치 못하고 아주 소소하고 나를 알아주는 고객을 위한 행동을 심쿵터치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우수 사례를 공유해 드릴 건데요. 먼저 우리 김효경 사장님의 사례입니다. 고객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이 고객님이 일하시는 곳은요, 제품을 재고를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기부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이라고 합니다. 이 고객님을 포함해서 자원봉사자들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런데 모두 그만두고 본인 혼자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힘이 든다는 대화 내용을 나눈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비가 오는 어느 날 매장으로 싹 하고 달려가서 빡시게 30분 스팀 작업을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바로 전화가 왔는데 정말 고마웠다고, 너무 고마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분이 어떤 물건을 선물했나요? 아니죠. 행동을 통해 감동을 줬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싹 달려갔다는 걸 보니까 예상치 못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요, 고객을 알아주는 이 부분이 정말 충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사소한 말 한마디도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전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정숙 사장님의 사례인데요. 고객님이 흰머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고 이 염색을 고민하시는 고객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아우, 지금 머리 컬러 너무 멋있어요. 염색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사진 찍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말씀까지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께서 아이고, 머리만 보면 스트레스였는데 내 머리결이 진짜 예뻐요? 할머니 같지 않아요? 고객님의 말에 딱 우리 사장님께서 슈퍼모델 나가도 되는 시녀라고 대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고객님이 완전히 감동을 받으셨다고 해요. 내 맘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말 한마디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을 드린 사례입니다. 아마 우리 사장님 살롱앤컬러 제품은 전달은 못했지만 대신에 고객님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더 큰 걸 얻으신 거죠. 이렇게 꼭 선물하지 않더라도 고객을 생각하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고객이 감동하고 고객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고 신뢰까지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아셨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서는요, 여러분들을 고객에게 좋은 사람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언어적인 스킬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심쿵터치에서는요, 고객을 위한 행동이었어요. 근데 오늘은요, 행동뿐만 아니라 말로도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긍정 언어요. 오늘은 이 긍정 언어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긍정 언어란 뭘까요? 그냥 긍정적이기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딱 옷가게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옆에서 직원분들이 어머, 딱 그 고객님 거다,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이 멘트 긍정 언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요? 팔아먹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제가 말하고 싶은 긍정 언어는 뭐냐고요? 단순히 좋다고 하는 것, 멋지다고 하는 것, 예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와의 관계를, 그리고 신뢰와 배려의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언어가 바로 긍정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옷가게에서 듣는 무조건적인 칭찬하고는 긍정 언어는 좀 다릅니다. 또는 말은 달콤하지만 상대방을 후단으로 대하는 감언 이설과도 또 다르고요. 당장의 상황을 좋게 꾸미는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이야, 이 사람과 계속 이야기하고 싶다, 이야, 이 사람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 그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말이 바로 긍정 언어예요. 결국은 판매가 아니라 관계 자체를 성장시키는 언어가 긍정 언어입니다. 바로 예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객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힘드셨죠? 이렇게 말 많이 하시죠? 이거는 고객이 고생하고 힘든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멘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해는 됩니다. 고객이 수고스럽게 약속이 나와준 상황을 공감을 해주고 이해해주고 싶어서 그런 말 하신 거 알고는 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럼 그 옆에 있는 분들 다 어때요? 같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죠? 나와의 만남이 힘들고 수고스러운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신 만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감사와 기대감을 심어주는 말 어떠신가요? 그러면 고객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고생하셨어요 이런 말보다는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표현으로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예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 제품 전달 멘트인데요, 대부분 이렇게 말하겠죠. 야, 이번에 진짜 좋은 제품 나왔거든. 한국인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잖아. 그럼 면역력도 떨어지고 안 좋대. 한번 잡숴봐. 자, 이 멘트 고객 언어예요, 제품 중심 언어예요? 맞아요, 제품 중심 언어입니다.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멘트를 긍정 언어로 슉 하고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번에 이 제품이 나왔는데 언니 요즘 실내만 계속 있었다고 했잖아. 그럼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언니가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 언니 챙기려고 동생이 정보 좀 가져와 봤어. 자, 어떠신가요? 똑같이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권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멘트의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전자는 약간 팔고 싶은 마음이 조금 많이 있었고요. 후자는 어때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좋다 하는 게 다 긍정 언어가 아니라고 했어요. 관계를 성장시키는 말이어야 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멘트 신제품 나올 때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신제품 나오자마자 당신이 생각나서 왔습니다.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이러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왜 당신이 먼저 생각났는지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언니가 실내에서 계속 있었다고 한 게 생각났는데 그럼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언니 생각났어. 이렇게 이유를 설명 주셔야 됩니다. 응용 버전까지 하나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최근에 가을 됐다고 스웨터 자주 입더라고. 이거 뭐예요? 이게 고객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언니 스웨터 세탁하는 거 어려워했잖아. 이게 뭐예요? 고객이 생각난 이유예요. 그리고 언니 이 제품 보자마자 언니가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 어때요? 내가 제품을 추천해주는 게 제품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정말 잘 됐으면 편했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있죠? 이 내용, 이 멘트들 고객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멘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말이 나오는 건 되게 쉬워요. 고객도 제품에 만족하고 관적도 좋으면 긍정 언어가 쉽게 나오겠죠. 그런데 고객이 제품에 아직 확신이 없어요. 혹은 고객이 거절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럴 때도 우리 거절 멘트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화내면서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고객이 만약 제품에 대해서 비싸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싸다를 긍정 언어로 대처하는 세 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한다는 은은한 미소를 띄워주세요. 두 번째, 고객의 말을 공감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비싸다고 느끼셨군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몇몇 다른 고객분도 써보기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매하시고 효과 보신 후에는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믿고 써보시면 가격 이상의 가치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한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고객이 비싸다고 하면요, 초보 세일즈맨들은 대부분 당황합니다. 그런데 세일즈 고수들은 어떻게 해요? 마치 다 이해한다는 듯이 여유롭게 웃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있는 상황이다 라는 표정으로, 그리고 멘트로 공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멘트 제가 우리 제품 비싸다고 인정한 멘트인가요?
아니에요. 다만 고객이 마음을 공감을 해드렸습니다. 인정이 아니라 공감을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 고객이 불안을 없애드리는 겁니다. 사실 고객이 비싸다고 한 이유는요, 그 제품이 그 값어치를 할까? 불안감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객을 안심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 멘트는요, 고객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하는 긍정 언어인데요. 우리 주변에 소비자분들이 저희를 믿고 또 제품을 구매해 주시고 또 시간을 내서 미팅을 해주시잖아요. 그 고객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그런 감사한 마음을요, 꼭꼭 숨겨서 담아두시기만 하지 마시고요, 꼭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이렇게 말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객님, 그거 아세요? 저 고객님한테 진짜 감사해요. 믿고 제품도 구매해 주시고 항상 이야기도 잘 들어주셔서 고객님 만나러 올 때마다 진짜 힘 많이 얻고 가요. 어때요? 나 부끄럽나요? 압니다. 민망하고 이런 말 쑥스러워서 잘 못하겠는데 그래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고객도 앞에서는 같이 민망해해도 분명 뒤돌아서서 저 사람이 나를 통해 기뻐한다고?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까지 생각해주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이 고객에게 애터미 사업도 권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요, 이벤트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달 소시지 미션 나가겠습니다. 내 고객에게 진정성 있는 감사의 말을 전해보세요. 선물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직접 말로 전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면 문자로 감사의 메시지를 꼭 보내보세요. 고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딱 이것만 보내지 마시고요. 또는 단체로 돌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고객도 다 알아요. 이거 나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구나, 복사 붙여넣기 한 거구나, 다 압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봤을 때 내가 썼지만 진짜 감동적이네, 이 감동이 느껴지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내셔야 됩니다. 이 미션을 통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만들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긍정 언어도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일즈의 본질은 관계고요. 그 관계를 깊이 만드는 힘은 결국 말과 이 행동 속에 담긴 마음입니다. 그 진심이 결국 여러분들의 사업 성장을 보름달처럼 크게 비춰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든든한 세일즈 코치 손세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